안녕하세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유튜브 채널 정책 읽어주는 여자 오희경입니다.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3월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의 목차는 첫째,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둘째, 고가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셋째,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 넷째, 20년 귀속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다섯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여섯째,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시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합니다.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중위소득 50% 이상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를 인상합니다. 초등학교 28만 6천 원, 중학교 37만 6천 원, 고등학교 44만 8천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하여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효과가 좋지만 비용이 고가여서 의료비 부담이 되었던 신약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 투약 비용의 5%만 부담합니다.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린라노 캡슐과 위장관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 치료제인 루타테라주의 본인 부담금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궁금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신청하면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직접 입력 항목을 마련해 주민등록표 등 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뿐만 아니라 정부24 온라인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이에 따른 상담 문의는 정부민원 통합콜센터 110번입니다. 정부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의 근로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로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0년 7월부터 12월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요건 전체 2억 미만이며 총 소득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2020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자동 신청되었으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하는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월 25일부터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의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했던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을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합니다. 6대 판매 원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합성의 원칙이란 재산 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적정성의 원칙이란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설명 의무입니다.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 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한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부당권위 행위 금지입니다.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할 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광고 관련 준수입니다.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도록 권유하고 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의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판매 원칙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원칙을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02-2100-2500으로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초등 대응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그 외에 즉각 분리가 필요한 경우, 3월 30일부터 부모와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합니다.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심리 정서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등 추가로 확충합니다. 이번 정부 시책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관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112, 전화 또는 문자 상담은 18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또는 접수하셔서 자세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뜻한 3월 보내시기 바라며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센스와 구독은 정책 읽어주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유튜브 채널 정책 읽어주는 여자 오희경이었습니다.